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권 교수입니다. 오늘은 BTO-RS와 BTO-A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부분은 뭐죠? 유형이 뭐냐? 자, 유형에 대한 부분에서 보시면 큰 유형은 AB 타입이니까 비교표를 상세하게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은 유형은 공사 시사적인 부분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문도단쟁 효추, 즉 우리가 얘기하면 뭐 도입 배경 또는 기대 효과 뭐 이런 부분을 쓰는 거죠. 문도단쟁 효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기본 아이템에 대한 부분은 뭐예요? 1번 정의를 쓰시고요. 이번에 뭐 한다? 도입 배경. 이걸 왜 하게 됐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대 효과예요. 뭐 도입 배경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뭐죠? 민간 투자 사업의 활성화죠. 활성화요.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손실을 보존만 해줄 수도 없고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하니까 어떤 사업에 따라서 적정한 율을 바꿔가면서 당근책을 하는 거죠. 자, 도입 배경에 대한 부분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도 내용을 쓰시겠습니다. 뭐 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국민 부담을 감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이제 표를 보시면 기존에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 민간 리스크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부분도 덩달아 커진다? 높으면 높을수록 사용료도 이용료도 커진다라는 거죠. 그 반대로 BTO-A를 보시면 민간의 리스크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해요? 요금도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의 리스크를 작으면 작게 할수록 국민 부담이 적으니까 리스크를 줄인다라는 것은 반대로 수익률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적어지니까 민간에 대한 부분의 참여도가 낮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동전의 양면성 같은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변화해서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익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나 항만 부분에 같은데 적용하는 게 좋고 수익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에 적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기술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발췌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즉,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뭐 30대 70 또는 50대 5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예상 문제점도 발췌를 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이제 그 기본적인 그 골자를 보면 BT와 RS는 어떻게 수익 분배를 하죠? 일단은 손익이 생기면, 즉 손실이 생기거나 이익이 생기면 무조건 50대 50, 민간과 정부가 50대 50 갖는다라는 거고요. BTO-A 같은 경우에는 30대 70인데 무조건 민간이 30, 정부가 70에서 70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민간이 먼저 30%를 손실을 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30대 70이 아니라 30%를 넘을 경우에 이제 재정 부담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어떤 예상 문제점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하고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볼까요? 근본적인 문제점은 뭔가요? 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건 뭔가요? 대책.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민간이 예를 들면 수익률이 작으면 민간은 참여를 안 한다. 수익률이 크면 민간은 참여를 하는데 국민 부담이 높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BTO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그 리스크가 민간이 큰 대신에 어떤 부분을 가져요? 그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서 요금 결정권을 갖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굉장히 안고 들어갔는데 이게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났다 하면은 우리가 그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죠? 이용료를 확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사업에 따라서 다분화해서 어떤 리스크 쉐어링 방식을 여러 가지를 다분화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 공사의 사업에 대한 부분에 어떤 합리화를 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뭐냐? 수익률 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익에 대한 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는 거죠. 즉, 이게 근본적인 부분에 놓치는 부분이 뭐냐,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수요 예측에 대한 정확성을 면밀하게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자체는 지자체의 어떤, 그, 욕심에 따라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또 건설사나 이런 부분 민간에서는 민간의 욕심에 따라 그 이익률을 내려고 하고요. 그러다 이제 보니까 이제 국민에 대한 부담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무턱대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한 다음에 수익성이 확보된 사업만 가지고 사업성을 확인한 다음에 수익성을 확보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요? 그렇죠. 배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간에서도 어떤 이익이 이 그 민간에서도 하고 싶어요. 욕심에 의해서. 또 지자체에서도 정부에서도 하고 싶어요. 어떤 욕심에 의해서 정치적이나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손실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은 누가 책임지는 거죠? 민간이 하는 건가요? 국민이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것이다. 뭐예요? 수익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돼서 수익성이 담보된 사업을 가지고 한정해서 어떤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나요?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술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떤 책이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정의 또는 손실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어필이 될 수 있는 채점 포인트는 뭔가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 이것부터 고쳐야 된다라는 의견 제시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계속 얘기해 보지만 기술사적인 의견 제시 생각해 보십니다. 답안은 아마 보시나마나 이 비교표는 잘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논리적인 타당한 근거를 제시를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의견을 제시하면 점수가 높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답안 체크 들어가겠습니다.